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수진아, 왜 그래? 저 이제 한계예요. 매일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쳤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나가주세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매일 어머님 상우야, 엄마가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준호 키우는 것도 벅찬데 엄마가 좀 따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미안해요. 그날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느 날 엄마 이제 나가주세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6 박미자 씨입니다. 아들의 사업 보증을 서주었다가 집을 잃었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구박, 아들의 무심한 말에 결국 단돈 80만 원을 들고 2평짜리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66세,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단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쟤네들이 이기는 거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연매출 100억 원 기업의 대표가 되어 며느리와 아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자존심의 방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복 많이 들어가길 기원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미자 씨의 놀라운 역전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자입니다. 올해 나이 69세. 아들을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그 아들에게 쫓겨난다면 66세에 80만 원 들고 거리로 나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했고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백반집을 이어갔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나름 행복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엄마, 사업 보증 좀 서줘.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연매출 100억 원 기업의 대표로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그건 도시락 한 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56세였어요. 간암이었습니다. 6개월간 투병 끝에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마지막 말이 기억납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잘 키울게.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아들 상우가 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다시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미잔의 백반. 남편과 함께 20년간 운영했던 곳이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8시부터 준비를 시작해 11시에 가게를 열었어요. 점심시간이 제일 바빴죠. 주변 공장 노동자들, 건설 현장 일꾼들이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백반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사장님 김치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어디 가도 이런 맛 없어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하루 매출은 15만 원 정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아들 대학 등록금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9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아들 상우가 결혼하고 아내 수진이와 함께 제 백반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수진이도 왔네. 어서 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마, 저 사업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제 친구가 먼저 시작했는데 대박 났어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좋겠구나. 근데 돈은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 2억이요. 2억? 상우야, 엄마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니? 어머님 대출 받으시면 돼요.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으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집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니? 엄마, 1년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평생 이런 기회 다시 안 올 거예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싶다. 이제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집을 담보로 잡고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 그 집을 아들의 꿈을 위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대출을 받고 6개월 후 아들의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이 찾아와서 말했죠. 엄마,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대출 이자는 갚고 있니?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미자 고객님, 대출이자가 6개월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 요청 드립니다. 응하지 않으실 경우 담보물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자를 안 갚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 아들이 갚고 있다고 했는데요. 기록상 6개월간 단 한 번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2주 안에 연체금 3,600만 원을 입금하셨으면 합니다.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우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이자를 6개월이나 안 갚았다는데? 엄마, 그게 대체 무슨 일이니? 사업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미안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뭐? 손해만 5억이에요. 엄마가 빌려준 돈도 다 날렸어요. 상우야, 그럼 집은? 우리 집은 어떻게 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2주 후 담보물 압류 절차가 시작됐고 3개월 후 제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 신혼을 보냈고 아들을 키웠고 웃고 울었던 그 집, 낙찰가 1억 5천만 원, 은행 대출 2억 원을 갚고 나니 제게 남은 건 빚만 5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매 낙찰 후 한 달,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40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세요? 가구는 다 버리고 옷과 이불 몇 개만 캐리어에 담았어요. 그리고 남편 사진과 아들 어렸을 때 사진. 그것만 챙겼습니다. 여보, 우리 집 잘 가꿨는데 이렇게 떠나네요. 백반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도 가게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상우야, 엄마 갈 데가 없는데 너희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엄마, 그게 우리 집도 작아서 안 돼요. 우리 집에 시어머니까지 어떻게 살아요. 들었죠? 수진이가 좀 일단 오세요. 뭔가 방법을 찾아봐요.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아들 집은 신축 빌라 투룸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저한테 줬어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니까 다른 건 놓을 공간도 없었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비 피할 곳이라도 있으니까. 어머님, 우리 집 살림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 알아. 그러니까 집안일은 어머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일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 엄마가 할게. 그날부터 저는 가사도우미가 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나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며느리가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어머님, 바닥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여기 보세요. 먼지가 그대로예요. 미안해. 다시 할게. 설거지도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제대로 좀 씻어주세요. 알았다.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손자 준호가 태어났죠. 어머님, 제가 일 나가야 하니까 준호 좀 봐주세요. 그래, 내가 볼게. 그날부터 육아까지 제 몫이었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목욕시키고,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일어나서 달래고, 며느리는 방문 꼭 닫고 코 골며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계속 울어서 제가 3시간 동안 안고 있었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애가 왜 이렇게 울어요? 제대로 안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잖아요. 미안해. 그렇게 아들 집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수진아, 왜 그래? 저 이제 한계예요. 매일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지쳤어요. 어머님 빚 때문에 우리도 살기 힘들다고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나가주세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아들을 받습니다. 뭔가 말해주기를 바랬죠. 상우야,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준호 키우는 것도 벅찬데 엄마가 좀 따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죄송해요, 엄마. 그날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전 재산 80만 원. 현관문을 나설 때 손자 준호가 기어오고 있었어요. 준호야, 할미 갈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66세, 80만 원, 캐리어 하나. 그게 제 전부였어요. 월세방을 얻을 돈조차 없었지요. 고시원.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곳.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역 근처 고시원. 관리비 포함 월세 45만 원. 방문을 열었을 때 숨이 막혔어요. 2평, 싱글 침대 하나에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지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 부엌도 공용. 이게 제 새 집이었습니다. 캐리어를 풀었어요. 옷 몇 벌과 남편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저 이렇게 됐어요. 상우 엄마가 이렇게 됐다고요. 첫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 기침 소리, 코 고는 소리,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 모두 다 들렸.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와 공용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누군가 라면 끓이는 냄새.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이게 내 인생인가? 66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당장 돈이 문제였습니다. 통장에 35만 원,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6 노인을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야간 근무인데 어르신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연세가.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20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통장 잔액 10만 원. 하루에 한 끼만 먹었지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그것도 할인 시간 맞춰서요.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뼈만 남은 얼굴과 푹 꺼진 눈, 하얗게 샌 머리.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남편 곁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때 정말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붙잡았어요. 아니야, 이렇게 죽으면 상우가 이기는 거야.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기는 거라고.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온 지 3주째. 길을 걷다가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행복 분식, 그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게 안에 있는 사람, 영희였습니다. 영희야. 어머, 미자야. 세상에, 얼마만이야. 영희는 제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미자야, 그런데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어? 영희야. 나, 사실, 그렇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와 집을 잃은 것, 며느리에게 쫓겨난 것, 고시원에서 사는 것, 모든 것을. 미자야, 너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 가게 와서 일해. 내가 혼자 하기 힘들었거든. 영희야, 하지만은 무슨. 당장 내일부터 나와. 월급 150만 원 줄게. 아니면 말이야, 네가 요리 잘하잖아. 도시락 한번 팔아보면 어떠니? 요즘 직장인들 도시락 수요가 엄청 많더라고. 우리 가게 한쪽에서 만들어 팔고 수익은 네가 다 가져. 어때? 영희야. 정말 고마워. 고맙긴. 우린 30년 지기잖아. 이럴 때 서로 돕는 거지. 그리고 있잖아. 넌 요리 천재야. 네 음식 먹어본 사람들은 다 네 팬이었다고. 도시락 장사 진짜 잘 될 거야. 한번 해봐. 내가 장담할게. 그날 3주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도시락이라도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고시원에서 나와 새벽 거리를 걸었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 인생 다시 시작이다. 미자 왔어? 나 벌써 재료 다 사왔어. 영희야, 너 몇 시에 일어난 거야? 3시.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신선한 재료로 골라왔어. 보라고, 이 돼지고기. 삼겹살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 이 야채들도 봐. 오늘 새벽에 따온 거래. 싱싱하지 않니? 영희야, 너 진짜. 됐고, 울지 마. 도시락 만들어야지. 오늘 10개만 만들어보자. 자, 시작해볼까? 첫 도시락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메뉴는 제육볶음 도시락. 단맛이 좀 있어야 맛있어. 그리고 배즙. 이게 포인트야. 배즙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져. 미자야, 너 혼자 중얼거리는 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호호. 습관이야, 습관. 백반집 하면서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잣말하는 버릇이 생겼어.
고기를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와, 냄새 좀 봐. 벌써 침 고인다. 아직 멀었어. 이제 야채 넣고 한 번 더 볶아야 돼. 양파의 단맛, 대파의 향, 당근의 식감. 모든 것이 어우러졌습니다. 40년간 백반집에서 수천 번 만들었던 그 맛. 제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제육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도시락통에 담을 차례. 먼저 밥을 깔고 제육볶음과 반찬들을 이쁘게 담았어요. 계란말이와 시금치 무침, 콩나물과 김치. 미자야, 너 진짜 정성이다. 마치 예술작품 만드는 것 같아. 영희야, 도시락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야. 보기에도 좋아야 하고 영양도 균형이 맞아야지. 무엇보다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 이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 누가 나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줬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 미자야, 너 진짜 대단해. 이런 마음으로 만드는데 안 팔릴 리가 없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첫 도시락 10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었죠. 영희야, 이거 진짜 팔릴까? 당연하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가격도 4,500원이잖아. 편의점 도시락이 5,500원인데 우리 게 훨씬 푸짐해. 자신감을 가져, 미자야. 우리 도시락 대박 날 거야.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시간. 저는 도시락 10개를 들고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6년 인생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부끄럽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도시락 있어요. 4,500원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누가 길거리에서 도시락을 사 먹겠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걸음을 멈췄어요. 도시락이네. 얼마예요? 4,500원입니다. 편의점보다 싸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제육볶음이랑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다 들어있어요. 오, 양도 많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줌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정성껏 만들었어요. 좋아요. 하나 주세요. 첫 도시락이 팔렸습니다. 4,500원. 그 돈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0년 전 남편과 백반집을 시작하며 첫 손님을 받았을 때 그때의 기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잘 먹을게요. 그 젊은이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리고 10분 후 다시 제게 왔습니다. 아줌마,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엄마가 해준 밥 먹는 것 같아요. 완전 꿀맛. 제 친구한테도 사줄게요. 하나 더 주세요. 정말요? 맛있었어요?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최고예요. 근데 내일도 나오세요? 저 내일도 올게요. 네, 내일도 나올게요. 고마워요. 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디? 양 엄청 많은데? 이게 4,500원이라고? 응. 맛도 완전 최고야. 아줌마, 저도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12시가 되기 전에 1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매진, 첫날 완판이었어요. 영희야, 10개 다 팔렸어. 완판이야, 완판. 맞지? 내가 뭘 했어. 네 도시락 안 팔릴 리가 없다니까. 내일은 15개, 나중엔 100개도 만들어야 할걸?
100개까지는 무리고 일단 내일 15개나 잘 팔아보자. 첫날의 성공에 용기를 얻어 다음 날은 15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제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어제 먹어본 손님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아줌마, 오늘도 나오셨네요. 도시락 하나 주세요. 여기가 그 소문난 도시락집이에요? 친구가 엄청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저도 SNS에서 봤어요. 역전 도시락 맛집이라면서요? SNS요? 아줌마, 여기 보세요. 지역 맘카페에 아줌마 도시락 소문 쫙 났어요. 대박. 도시락 발견. 역전함. 여러분, 저희 동네 역 3번 출구 앞에 도시락 파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4,500원인데 양도 많고 맛도 완전 최고. 진짜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다들 가보세요. 헐, 저도 어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점심은 여기로 갑니다. 제 남편이 극찬했어요. 할머니,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15개는 3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 오세요. 저 못 샀잖아요. 내일은 꼭 사고 싶어요. 아줌마, 예약도 받으세요. 예. 내일은 더 많이 가져올게요. 그날 빈 도시락 가방을 들고 분식집으로 돌아갔어요.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미자야, 어땠어? 영희야, 15개, 30분 만에 다 팔렸어. 사람들이 내일은 더 많이 만들어 오라고 난리야.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미자야, 이거 진짜 대박 나는 거야. 내일은 20개, 아니 30개 만들어 보자. 30개나?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둘이 힘 합치면 30개쯤은 껌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판매량은 계속 늘어났어요. 월요일에 20개로 시작한 게 금요일에는 50개까지 매일매일 늘어났습니다. 50개를 만들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6시간 내내 서서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다리가 안 움직이네.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미자야, 무슨 소리야? 손님들 어떡해? 100명 넘게 예약 들어온 거 알지? 알아. 그런데 정말 몸이 안 좋아. 미자야, 내가 지금 갈게.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을 좀 써야겠다. 사람을? 그래, 너 혼자서는 한계야. 아무리 철인이라도 하루에 100개를 혼자 만들 수는 없어. 알바생이라도 한 명 쓰자. 하지만 영희야, 인건비가. 미자야, 너 지금 하루에 얼마 버는데? 100개 팔면 하루 45만 원이야.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어. 알바생 한 명 월급 200만 줘도 너 800만 원은 버는 거야. 계산 좀 해봐. 영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키워야 할 때였어요. 알았어. 영희야, 사람 구해보자. 그리고 메뉴도 늘려볼까? 그렇지. 제육볶음만 계속 팔 수는 없지. 불고기도 해보고 닭갈비도 해보고 뭐든 할 수 있어. 미자야, 우리 이거 진짜 크게 키워보자. 그래, 해보자. 이제 겁날 게 뭐 있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고 메뉴도 4가지로 늘렸습니다.
사장님, 제육볶음 20개 완성했어요. 불고기도 15개 나가요. 좋아요. 닭갈비도 서둘러 주세요. 오늘 200개 주문 들어왔어요. 메뉴는 제육볶음과 불고기, 닭갈비, 김치찌개, 이렇게 4종류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방법도 바뀌었어요. 길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전화 주문과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요청으로 근처 회사에 배달을 시작했어요. 66세에 오토바이 면허를 땄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이거 배우시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꼭 배워야 돼요. 배달해야 하거든요. 배달이요? 네, 도시락 배달이요. 손님들이 배달해달라고 하셔서요.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2주 만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시작했어요. 조심히. 도시락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저 불고기 주문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도시락 먹는 게 하루 낙이에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도시락 장사를 시작한 지 3개월. 하루 평균 판매량 300개에 하루 매출 130만 원. 한 달 총 매출 3,9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기타 비용을 제하고 순이익이 1,50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1,500만 원. 미자야. 3개월 만에 1,500만 원이야. 이거 1년이면 거의 2억 가까이 버는 거잖아. 영희야. 나 꿈꾸는 거 아니지? 꿈 아니야. 이게 다 현실이야. 그리고 미자야. 우리 편의점에 납품 한번 해볼까? 편의점? 영희야, 그건 너무. 미자야. 네 도시락이 얼마나 맛있는데. 편의점에서 안 받아줄 리가 없어. 제안서 한번 써보자. 안 되면 말고. 영희의 말에 용기를 얻어 편의점 본사에 보낼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컴퓨터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어요. 타자도 한 글자 한 글자 찾아가며 쳤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정성 도시락 납품 제안. 내용은 저는 40년간 어떻게 쓰지? 미자야, 내가 도와줄게. 너 타자 너무 느려. 영희야, 미안해. 컴퓨터를 잘 못해서. 괜찮아. 넌 말만 해. 내가 쳐줄게. 밤 늦게까지 작업한 끝에 제안서가 완성됐습니다. 시오 편의점 식품팀 귀중. 할머니의 정성 도시락 납품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미자라고 합니다. 저는 40년간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손님들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해 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던 중 3개월 전부터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개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현재는 하루 300개 이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도시락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0년 경력의 정성, 한 끼 한 끼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엄마가 해준 밥 같은 맛. 2. 신선한 재료,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구매. 당일 만들어 당일 판매. 3. 합리적인 가격, 4,000원에서 5,000원대. 양도 푸짐. 4. 검증된 맛, SNS 입소문, 재구매율 90% 이상. 매일 완판 기록. 나이가 많아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자 올림. 연락처를 첨부해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주일, 2주일, 3주일. 답이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편의점 같은 큰 회사에서 나 같은 할머니 도시락을 받아줄 리가 없겠지. 포기하려던 순간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 시오 편의점 식품 MD팀. 수신, 박미자.
제목 시오 편의점 도시락 납품건 미팅 제안. 박미자님께 할머니의 정성 도시락. 제안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 팀에서 검토한 결과 귀하의 제안에 큰 관심이 있어 직접 미팅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본사로 방문 가능하신지요? 참고로 저희가 테스트 삼아 귀하의 도시락을 주문해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오 편의점 식품 MD 팀장 김상현 드림. 영희야. 답장 왔어. 미팅하재. 진짜? 미자야, 대박. 맞지? 내가 뭘 했어. 네 도시락이 안 통할 리가 없다니까. 영희야,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편의점 본사라니 나 같은 할머니가 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어. 미자야, 넌 66에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거기서 멈출 거야?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아. 과연 미자의 도시락은 편의점 납품 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 미팅 전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 편의점 본사에 간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대기업 본사에 66세 할머니가 도시락 좀 팔아달라고 가는 거야. 우습지. 근데 왜 가슴이 이렇게 떨리지? 새벽 3시. 결국 일어나서 캐리어를 열었어요. 뭘 입고 가지? 입을 만한 옷도 별로 없었지요. 그냥 깔끔한 옷. 그래, 이거. 아침에 영희가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내가 응원하러 왔어. 그리고 이거. 이게 뭐야? 우리 도시락이야. 가장 예쁘게 포장한 거. 미팅 가서 직접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희야, 고마워. 고맙긴. 미자야, 자신감을 가져. 넌 30년 요리 경력에 3개월 만에 300개씩 파는 사장님이야. 당당하게 가. 강남 한복판. 30층짜리 고층 빌딩. 시오 편의점 본사였습니다. 와, 이렇게 큰 건물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어디 오셨어요? 저 식품 MD팀이요. 미팅 약속이 있어서요. 성함이요? 박미자입니다. 아, 박미자 대표님이시군요.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대표님이라는 호칭?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뭉클했어요. 15층 회의실. 큰 테이블에 4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자 대표님, 저는 식품 MD팀 김상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자입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려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미자 대표님, 사실 저희가 이렇게 개인 사업자분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표님 제안서를 보고 직접 도시락을 주문해서 저희 팀원들이 먹어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편의점 도시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요. 대표님 도시락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해준 밥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도시락 열자마자 냄새부터 달랐고 맛도 완전 다른 레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는데요. 혹시 보시겠어요? 오호, 직접 가져오셨어요? 좋죠. 새벽에 정성껏 만든 제육볶음 도시락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회의실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와, 비주얼이. 냄새 좀 보세요. 그럼 바로 먹어볼까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어떻게 도시락이에요? 레스토랑 음식 같아요. 대표님, 이 맛의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이요. 30년간 백반집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정성을 다해야 손님들이 알아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요. 제 도시락 드시는 분이 아, 오늘도 힘내야지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백 개의 도시락 업체와 거래해봤지만 이런 퀄리티는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먼저 테스트로 서울 강남구 지역 100개 편의점에 한 달간 납품해 보시겠습니까? 100개? 네, 100개 편의점에 하루 평균 20개씩 총 하루 2,000개입니다. 한 달 테스트 후에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겁니다. 2,000개요? 그럼 한 달이면 6만 개.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그 순간 66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악수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바로 영희에게 전화했어요. 영희야, 됐어, 계약됐어. 진짜? 미자야, 대박이야. 얼마나 해야 하는데? 하루 2,000개. 2,000개. 미자야, 그럼 지금 주방으로는 불가능한데? 알아, 그래서 공장을 차려야 할 것 같아. 공장? 돈은?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지. 그래, 대출밖에 방법이 없겠다. 내 보증이 필요하면 얘기해. 그래, 고마워. 다음 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났어요. 시오 편의점 납품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군요. 이 정도면 시설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 정도요. 공장 설립과 기계 구입이면 2억으로 충분하시겠네요. 대표님 혹시 3년 전에 대출 연체 기록이 있으시네요? 네, 그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편의점 계약서가 있으니까 2억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아들 때문에 2억 빚을 졌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엔 제 사업이었으니까요. 2개월의 준비 기간 끝에 드디어 공장이 완성됐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 100평 규모였지만 제게는 꿈의 공간이었죠. 산업용 주방 설비와 대형 냉장고, 포장기계, 배송 차량,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총 10명의 직원을 채용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저는 박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장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선물입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하루 한 끼로 버텼을 때 따뜻한 도시락 한 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락이 그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네, 사장님. 드디어 첫 납품일. 2,000개의 도시락이 배송 차량에 실렸습니다. 조심해서 갔다 와요. 도시락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차량이 떠나는 걸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 될까? 손님들이 좋아해 주실까? 그런 걱정들. 오후 3시 김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첫날 반응 나왔습니다. 어때요? 대표님, 오전 납품분 2,000개, 오후 2시에 완판됐어요. 완판이요? 네. 그리고 재구매 문의가 벌써 300건 넘게 들어왔어요. 손님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정말요? 네. 내일도 같은 양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2,000개씩 납품했고 계속 완판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14,000개. 단 한 개도 남지 않고 모두 팔렸습니다. 대표님, 일주일 결과 나왔어요. 완판율 100%, 재구매율 87%, 고객 만족도 95점. 이런 수치, 저희 편의점 역사상 처음입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네, 테스트 계속 진행할게요. 2주차도 같은 양으로 부탁드려요. 2주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 또 품절이네. 맨날 와도 없어. 물량 좀 늘려달라고 하세요. 각 지역 편의점에서 난리였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거 점심때 다 팔리고 저녁에는 없어요. 손님들 불만이 엄청나요. 대표님, 물량 증가 가능하세요? 편의점당 20개씩 보내는데 40개로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럼 하루 4,000개인데 4,000개요?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 채용 비용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대표님,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직원을 5명 더 뽑았습니다. 3주차부터는 하루 4,000개씩 납품했어요.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만들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대표님, 3주차 결과입니다. 4,000개도 완판, 재구매율 89%로 상승. 그리고 대표님,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요? 강북, 서초, 송파. 다른 구 점주들이 왜 우리는 안 되냐고 난리예요. 드디어 4주차. 한 달 테스트가 끝나는 주였습니다. 최종 결과 회의차 본사를 방문했어요. 대표님, 한 달 테스트 최종 결과입니다. 납품 기간 4주, 총 납품량 84,000개. 완판율 100%, 재구매율 91%, 고객 만족도 96점, 매출 기여도 37%, 경쟁사 대비 우위 압도적. 결론, 전국 확대 적극 추천. 대표님, 이 정도 수치는 정말 전례가 없습니다. 저희 임원회의 결과 전국 확대가 결정됐어요. 전국이요? 네, 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 서울 전역 500개 편의점. 2단계, 수도권 1,000개 편의점. 3단계, 전국 2,500개 편의점. 각 단계마다 공장 확장 지원금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럼 처음엔 10,000개부터요? 네, 너무 급하게 확장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키워가면서 생산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가능하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10,000개부터 시작하죠. 좋습니다. 그럼 2주 후부터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정말 대박 납니다.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본사를 나와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1개월 테스트가 대성공이었어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가 결정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2주 후부터 하루에 10,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의 5배입니다. 공장도 확장하고 직원도 더 뽑고 시스템도 새로 짜야 해요.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죠? 네, 사장님.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와 함께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미자야, 전국이래? 진짜 전국? 응. 단계적으로 하는 거야. 처음엔 10,000개, 그 다음 20,000개, 마지막에 50,000개. 50,000개면 한 달에 150만 개야. 미자야, 이거 연매출 100억 가는 거 아니야? 100억? 1년 전에 80만 원 들고
고시원에 들어갔었는데 100억? 미자야, 우리 해냈어. 아니, 해내고 있어. 아직 시작이야. 더 크게 갈 거야. 0이야.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게 꿈은 아니지? 꿈 아니야. 이게 다 현실이야. 네가 만든 현실이야. 그로부터 6개월. 단계적 확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장 확장 공사, 직원 채용 면적, 새 기계 설치, 배송 차량 증가. 1단계 2개월 만에 완료. 2단계 3개월 만에 완료. 3단계 바로 돌입. 그리고 전국 2,500개 편의점, 하루 5만 개 납품, 연매출 100억 달성. 고시원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 만이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전국 확대 첫 주 완판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매출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250억입니다. 250억? 네. 대표님 도시락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편의점 도시락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전국 납품 6개월 만에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66세 할머니 도시락으로 100억 신화. 고시원에서 100억 CEO 박미자 씨의 기적. 80만 원에서 100억. 68세 할머니의 놀라운 인간 승리.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박미자 대표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 출연 가능하신가요? 대표님의 성공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결국 한 방송사 전용 뉴스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66세의 나이에 고시원에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해 1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 기업을 일궈낸 박미자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남편 사별하고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집도 잃고 며느리에게 쫓겨나서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한테 남은 건 30년 백반집에서 배운 요리 실력 뿐이었습니다. 그걸로 도시락을 만들었고 정성을 다했더니 사람들이 알아봐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처럼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직원 50명 중 60대 이상이 20명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운 게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66세에 시작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박미자 대표님 진짜 대단하시다. 댓글 12,543개. 66세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나도 힘내야지. 좋아요 8,921개. 며느리가 쫓아낸 걸 후회하겠네 크크. 댓글 15,234개. 오늘부터 편의점 도시락은 무조건 할머니의 정성 도시락. 좋아요 23,456개. 방송 다음 날 전국 편의점에서 제 도시락이 조기 품절됐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전화가 본사에 빗발쳤어요. 할머니 도시락 떨어졌어요. 더 보내주세요. 손님들이 계속 찾는데 재고가 없어요. 방송 효과 대박이네요. 대표님, 주문이 폭주합니다. 하루 5만 개로는 부족해요. 10만 개 가능하세요? 10만 개요? 공장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필요한 거 다 지원해 드릴게요. 대표님,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연매출 200억 갑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상우, 1년 만에 처음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려왔습니다. 10번, 20번, 30번. 그리고 계속 문자가 왔어요. 엄마, TV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사죄하고 싶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영희에게도 물었어요. 미자야, 너 마음대로 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근데 내 생각에는 한 번 만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애매하게 두면 계속 연락할 거야. 그래. 만나봐야겠어. 확실히 정리해야지. 일주일 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우가 들어왔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찾았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를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를 그렇게 대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랑 이혼했어요. 준호 양육권은 제가 가졌는데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다 망했고 돈도 없고. 엄마 도와주세요. 상우야,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 사업한다고 엄마 집 날려먹고 1년 전에 네 집에서 쫓겨났을 때 너 전화라도 한 통 했었니? 엄마가 길거리로 쫓겨났을 때 단돈 80만 원밖에 없었어. 고시원 생활하면서 길거리에서 도시락 팔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지? 그런 내가 지금 엄마가 성공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엄마, 그래도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 상우야, 너 엄마 쫓아낼 때는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아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돈 봉투를 꺼내서 상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상우야, 이거 받아라. 엄마, 이게 5천만 원이다. 준호 양육비야. 준호는 내 손자니까 굶기면 안 되지. 이 돈으로 준호 잘 키워.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돈은 오직 준호를 위해서만 써야 된다. 네 사업이나 다른 데 쓰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내가 직접 준호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넣을 거다. 너한테는 안 줘. 널 믿을 수 없거든. 엄마. 그리고 상우야, 엄마는 이제 너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미운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이야. 준호 아빠라는 것 때문에 돈은 주지만 그게 전부야. 이제 엄마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잘 살아. 엄마, 잘 가라. 2주 후 백화점에 갔다가 며느리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오래간만이네, 수진 씨. 어머님, 저 TV에서 봤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그래. 수진 씨가 나를 쫓아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어. 어떤 의미로는 고마워. 어머님, 그때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거 정말 후회해요. 수진 씨, 우린 남남이에요. 그때 수진 씨가 한 말 기억나요? 우린 남남이었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린 남남이었어요.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리고 내가 준호 양육비 지원하고 있는 거 알죠? 네. 상우가 이혼하면서 준호 양육권을 가졌다면서요. 준호는 내 손자니까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그 돈은 오직 준호를 위해서만 쓸 거니까. 수진 씨는 그 돈에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상우가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거 알게 되면 즉시 끊고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그리고 수진 씨, 내가 성공한 거 부러운가요? TV 나오고 신문 나오는 거 부러운가요? 근데 있잖아요. 난 수진 씨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돈이 많아도 명품 입어도 가족이 없으면 외롭거든요. 수진 씨 외롭지 않아요? 그럼 잘 가요. 통쾌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속이 후련했어요. 저를 무시하고 쫓아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9세. 할머니의 정성 도시락은 연매출 250억 원 기업이 됐고 전국 7,000개 편의점과 학교 급식, 군부대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500평으로 확장했고 직원은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50명입니다. 매일 10만 개의 도시락이 이곳에서 만들어져 전국으로 배송됩니다. 사장님, 오늘 나갈 제육볶음 2만 개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점심 드시고 오후에 불고기 시작해요. 사장님 덕분에 다시 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영희는 지금 저희 회사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영희가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었죠. 미자야, 우리 진짜 멀리 왔다. 2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 살았잖아. 그런 네가 지금 120명 먹여 살리는 사장이야. 영희야, 다 네 덕분이야. 네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하긴, 그때 널 도운 게 내 인생 최고로 잘한 일인 것 같아. 보람도 있었고, 지금은 나도 덩달아 잘 살게 됐잖아. 우리 둘 다 인생이 막 제대로 사는 거지? 그러게. 66세에 시작한 인생 2막인데 1막보다 더 멋지네. 그리고 미자야, 다음 달에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한다며? 그래, 할머니의 정성도시락 전문점. 전국에 100개 매장 목표야. 가맹점주를 60대 이상으로 우선 모집할 거야. 대단하다, 진짜. 네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나도 몰랐어. 66에 단돈 80만 원 들고 고시원 들어갈 때 이제 죽는 건가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니 말이야. 미자야, 너 후회 없지? 후회. 솔직히 아들하고 이렇게 된 건 좀 아쉬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상우는 이제 어른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지. 엄마한테 기대서는 안 되지. 그래, 넌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 내 인생.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낯익은 차가 섰어요. 상우? 엄마.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괜찮으시면 잠깐만 뵙고 가려고요. 할머니. 준호야.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여기가 할머니 회사야? 그래, 맞아. 우와, 대박. 할머니 대단해.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가 엄청 멋진 사람이래. 그랬니? 엄마. 준호한테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준호가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요. 고맙다. 할머니, 나 할머니 도시락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우리 유치원 친구들 다 할머니 도시락 먹어. 그래, 할미 도시락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 이거 뭔데? 엄마가 주신 5천만 원 다 안 썼어요. 3천만 원 남았어요. 준호 양육비로만 썼어요. 나머지는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준호 거야. 준호 통장에 넣어둬.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면 돼. 고마워요, 엄마. 준호만 잘 키워.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네. 일주일 후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도시락 박미자 대표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음 달부터 할머니의 정성 도시락 전문점을 전국에 오픈합니다. 1차로 50개 매장, 연말까지 100개 매장이 목표입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가맹점주를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우선 모집할 겁니다. 60세 이상만요? 네. 저처럼 나이 들어서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시는 분들과 젊은 시절 요리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66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할머니 희망재단을 설립합니다. 황혼이혼이나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재단입니다. 주거 지원과 창업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고시원에 있을 때 나이 들고 혼자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재단 설립 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100억 원입니다. 제 개인 자산에서 출연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네, 저는 66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없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우리 아들은 엄마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손주는 잘 키우고 있어요. 준호 보니까 어렸을 때 상우 생각나더라고요. 아들은 이제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걱정 마요.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6세에 단돈 80만 원 들고 고시원으로 들어갔던 제가 69세에 250억 원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든 늦은 나이란 없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의 존엄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어둡겠지만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도시락 하나로도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씁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